내년에 4월 달에 총선이 있어서 제 생각에는 총선 끝나고 나면 두 가지 유형으로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올 건데, 하나는 보팅과 관련된 게 하나 나올 거고, 아니면 일렉션이라는 선거 제도에 관련된 게 나올 거예요. 보팅은 비헤이비어의 문제고, 일렉션은 인스티튜션의 문제라 접근하는 방법이 좀 달라요. 다시 보팅은 시험 문제 출제하게 되면 두 가지를 출제할 건데, 첫 번째는 보팅을 하게 만드는 코즈가 어떻게 되는지에 관한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팅을 한다면 보팅의 스탠다드가 뭔지에 대한 두 가지가 출제가 될 거거든요. 아마 이론 배우는 시간에 뭐라고 이제 배웠을 거냐면 투표 여부를 결정하게 만드는 거. 그래서 크게 보면 네 가지 버전의 이제 여기는 설명이 있어요. 제일 단순한 버전은 인간이 합리적이고 그 합리적 이성에 기반해서 투표를 한다는 합리적 선택 이론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회 경제적 조건 가지고 하는 거고, 세 번째는 문화 가지고 설명하는 방법이고, 네 번째는 제도 가지고 설명하는 방법이고. 혹시 이제 우리가 내년 걸 미리 예상하고 지금 준비하는 건데, 내년에 4월 달에 총선을 했는데 총선의 투표율이 갑자기 70몇 프로까지 올라갔다. 보통 50%대에서 60% 초반 정도 찍을 건데 70%까지 올라갔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한 10% 정도 올라가면 그거는 우연적인 건 아니에요. 10% 정도 올라가면. 거꾸로 10% 정도 떨어져도 우연적인 건 아니에요. 거기에는 사람들이 10%만큼 올라가게 만든 이유가 있을 거고 10%만큼 떨어지게 만든 이유가 있을 거라서 그걸 찾는 게, 투표율이 증감이 있으면 아마 그걸로 이제 시험 문제를 만들 건데, 그 주제를 다루는 게 요거. 그 기출문제 중에 작년 기출문제에 보면 합리적 선택 이론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 선택 이론, 이렇게 사회적 조건 가지고 해서 지역주의 설명하라고 낸 문제가 앞에 게 요거 설명하는 거고, 지역주의 설명하는 게 요걸 이제 케이스 스터디 하자고 해서 이제 낸 문제거든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출제하게 되면 요게 이제 출제 대상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스탠다드는 크게 보면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하나는 이코노믹 투표가 있고, 두 번째는 폴리티컬 투표가 있어요. 어찌 될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알려면 천상은 1월 정도 돼가지고 1월, 2월 달에 정당들이 어떤 이슈를 총선의 가장 중요한 이슈로 설정하는지를 좀 봐야 되는데, 그거를 봤더니 문재인 정부가 경제정책을 실패했다. 이게 담론이 되면 이코노믹 투표로 갈 거예요. 그래서 경제정책의 어떤 부분을 좀 강조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로 가면 이코노믹 투표가 될 거고, 그거 말고 이제 경제든 안보든 뭐 이런 총체적으로 정치적 책임을 좀 져야 된다 하는 쪽으로 가면 폴리티컬 투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아마 전망적 투표, 회고적 투표 뭐 이런 걸로 배운 이론 가지고 요게 이제 설명하는 쪽으로 가서 설명하시면 되니까 요게 이제 두 번째인데, 아마 스탠다드보다는 코즈가 그래도 나올 확률이 조금 높을 거예요. 전체적으로 지금 투표율이 아주 완만하게 올라가는데 이런 식으로 확 떨어졌다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혹시 이런 식으로 가다가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 그래서 변환점이 되는 어떤 특정한 사건이 생긴다. 뭐 이러면 이제 코즈에 대한 질문이 있을 거고, 그
그 다음에 특별하게 선거제도 변동이 없고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전망적 투표나 회고적 투표 이걸 가지고 어떻게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지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걸로 출제가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번 시간에 이번 달에 할 내용은 여기는 싹 빠지고 보팅은 하나도 없고 오로지 요것만 할 거거든요. 요거 일렉션 시스템만 할 거예요. 다시 일렉션 시스템은 그러니까 선거 제도는 다시 크게 보면 세 가지에 관심이 있는데 첫 번째는 당선자 결정 방법에 관심이 있고 두 번째는 선거구 크기에 관심이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안 해서 아마 이 주제는 안 할 건데 안 다룰 건데 세 번째는 기표 방법에 관한 거예요. 이 책은 우리가 보려고 하는 요 책, 안순철 선생님의 선거체제 비교라는 책은 2015년에 개정된 책인데 이 책은 요 책은 이 세 가지 중에 이것만 해요. 이것만. 당선자 결정 방법에 대해서만 해요. 아마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꾸거나 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꾸려고 시도했는데 총선까지 법안을 바꾸는데 실패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물 건너가 버리면 물 건너가면 아쉬워서 출제할 거고 물 건너가지 않고 제도를 바꾸면 제도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출제할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 선거에 총선에 가장 예상되는 주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관련해서 당선자 결정 방법이 가장 예상되는 주제라서 이걸 좀 자세하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책 전체에 보면 뭐 상대다수제, 절대다수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비례대표제에 관한 우리는 안 쓰지만 개방형 비례대표제든 이런 당선자 결정 방법에 관한 좀 세부적인 얘기를 많이 하게 될 건데 그 중에 제일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 건 우리 시스템을 어떻게 바꿀 건지에 관한 거고 특히 독일 시스템으로 바꾸려고 지금 애를 많이 쓰고 있으니까 독일 제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놔야 돼요. 그래서 요 책은 요것만 집중적으로 할 거라서 여기에 관해서 좀 자세하게 배울 건데요. 그거 말고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선거구 크기. 우리나라는 지금 선거구 크기가 딱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지역구고 소선거구제. 그 다음에 하나는 전국구 중심으로 해서 정당 투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극과 극을 가지고 있는 거지. 하나는 너무 작은 사이즈의 선거구고 하나는 너무 큰 사이즈의 선거구고. 그래서 뭐 중선거구제로 바꾸자는 주장도 있고 그 다음에 권역별 비례대표제에서 전국 단위로 하지 말고 권역을 한 5개로 짜개거나 6개 정도로 짜갠 다음에 그 권역으로 나누자는 그런 입장도 있는데 그것도 간단하게 다뤄야 되는데 이 책에서는 많이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천상은 이 책 말고 다른 책에 있는 내용을 조금 갖다 붙여서 이걸 이제 보강할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출제하지 않고 별로 크게 관심 없는 건 우리나라는 기표제도가 복잡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투표해봐서 아시겠지만 기표용지가 있으면 이렇게 사람이 됐든 정당이 됐든 여기다가 몇 번 이렇게 하고 이름이거나 사람 이름이거나 아니면 정당 이름이거나 뭐 이렇게 한 다음에 거기다 이제 마킹하는 거라서 복잡하지 않은데 2000년에 미국에서 고어하고 부시가 싸웠을 때 부시가 당선됐는데 플로리다에서 이 검표를 하다가 이제 중간에 스톱시키는 바람에 부시가 당선되는 걸로 끝났는데 미국의 플로리다에서 투표용지는 반을 이렇게 나누고 이런 식으로 용지가 만들어져 있어요. 여기 1번, 2번, 3번, 4번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찍을 때 이게 지금 크기를 튀어나서 그런데 이게 좀 작은데 이걸 찍을 때 잘못 찍으면 여기하고 겹친 것처럼 돼서 무효표가 돼요. 근데 플로리다가 2000년에는 누구 텃밭이냐면 민주당 텃밭이에요. 무효표가 많아지면 누구한테 유리하냐면 민주당보다 공화당이 유리해. 아웃되니까. 됐죠? 그래서
이거를 기계로 돌렸더니 무효표가 너무 많아서 무효표 아닐 수도 있으니까 이거를 일일이 수작업을 해갖고 사람들이 체크해보자 해가지고 일일이 수작업을 하는 와중에 연방대법원에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 해가지고 수작업하지 못하게 만드는 바람에 원래 이 표 다 검표했으면 아마 고어표로 넘어갔을 거고 고어표로 넘어갔으면 엘고어가 아마 플로리다에서 전석을 다 가졌을 거고 그러면 대통령이 됐을 텐데 연방대법원 판사들이 못하게 하는 바람에 고어가 대통령이 안 되고 이제 부시가 대통령이 되면서 2000년에 선거가 끝났거든요. 우리는 이런 게 없는데 우리는 되게 단순한데 이런 것처럼 좀 복잡한 기표 방법을 갖고 있어도 어떤 정당에 유리하고 어떤 정당에 불리한 그런 제도를 가져요. 우리나라는 안 쓰는데 체코 같은 나라에서 쓰는 것 중에 개방형 명부제도 있거든요. 거기에 가면 후보자를 전부 다 이제 마킹을 해요. 그래서 투표용지에 좀 많으면 180명 정도가 들어요. 그럼 투표용지 사이즈가 얼마나 이렇게 되냐면 1m 정도 돼. 투표용지가. 우리는 요만한 사이즈의 종이를 보니까 괜찮은데 만약에 한 100명 정도 들어와서 투표용지가 한 1m쯤 되면 그 100명을 보고 선호 투표를 해야 되는데 1번부터 90번까지 뭐 이렇게 번호를 찍어야 되는데 하다가 귀찮으니까 사람들이 안 하겠지. 이런 식으로 기표 방법을 만드는 거에 따라서도 투표가 무효표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 투표율의 증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래서 선거 제도하는 사람들한테는 요 세 번째 주제도 중요한 주제인데 우리 시스템이 워낙에 단순하게 깨끗하게 돼 있어서 여기는 잘 안 다루니까 우리는 요 두 가지 집중해서 다루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책은 그 중에 요 부분에 대해서만 좀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니까 요걸 좀 자세하게 볼 생각이에요.